물꽃마을 구석구석 다니며 주민들의 치아 건강을 살피다 보니 벌써 강연 시간이 다 됐네요. 농민들의 치아 건강을 위한 강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어르신들 다들 모이셨나요? 네, 저는 명예보감의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MC 선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물꽃마을 우리 어르신들의 100세 인생을 책임줄 오늘 명의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전문의 우리 유종균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등장하실 때도 유쾌하게 하시네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어르신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치약 박사 유종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고 오늘 우리 물꽃마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떤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해주실 건가요? 사람은 누구나 네네. 이게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렇죠? 나이를 먹어왔는데 보통 신체 나이, 뭐 피부 나이, 뭐 이런 건 다 있는데 네. 치아의 나이에 대해서, 치아의 노화에 대해서는 이게 별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90세 넘어도 치아가 28개 다 있으신 분들도 있고 10대 때도 치아가 다 빠져서 임플란트를 하거나 그러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지만 어쨌든 치아의 노화는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화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막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지 오랫동안 자기 치아를 쓸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우리 유종균 선생님의 유쾌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치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치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치아로 100세까지 지금 확인하세요. 100세까지 튼튼한 치아 지키기.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게 뭘까요? 뼈일까요? 뼈. 뼈. 네. 치아. 치아에서 치아가 다 단단한 건 아닙니다, 아버님. 요 밖에 요 갑옷같이 생긴 거 있죠? 네. 사람이 죽어서 이게 없어질 때까지는 몇백만 년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그렇게 밥을 뭐 몇십 년을 드셔도 치아가 있는 거예요. 예. 만약 뼈가 치아만큼 몇십 년을 부딪히잖아요. 뼈는 없어집니다. 이런 강렬한 갑옷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옛날에 뭐 이렇게 아버님들은 뭐 병도 따시고 막 그럴 정도로 지금도 따실 것 같은데요? 따실 것 같으세요, 아버님은. 따실 것 같아요. 병 따실 것 같아요. 지금도 옛날에 많이 땄죠. 그렇죠. 권위의 상징. 난 치아 건강해. 빵. 그렇죠. 예. 몇 분 오십니다, 그다 치과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강렬한 갑옷이 있고 그 안에는 이렇게 미세하게 그거보다 좀 약간 스펀지 같은 그런 느낌의 상아질이라는 이런 약간 연한 물질이 있어요. 치아의 구조는 최상단에 위치한 단단한 범낭질, 그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상아질, 내부에 있는 신경, 혈관을 비롯해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치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단한 범낭질로 이루어진 치아도 노화와 잘못된 관리로 약해지는데요. 약해진 치아는 다양한 치과 질환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한 치과 질환에는 치아 윗부분이 닳거나 깨지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령일수록 치아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치아 질환의 적신호, 시린니. 겨울이잖아요.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찬물 바람 쫙 받으면 이렇게 이 시리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갑옷이 깨지거나 벗겨지시거나 아니면 하도 많이 잘 드셔갖고 입 많이 따셔갖고 이제 다는 거야 이게. 다는 거야. 달아서 아프니까 시린 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찬 거에 시린 거는 갑옷을 입고 있을 때는 안 시려요. 아무리 해도 안 시려요. 거기다가 얼음을 갖다 대도 안 시려요. 근데 오래 쓰시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달아나갑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구멍이 요 안에 있는 신경, 그 신경이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찬 거가 그 구멍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아, 이 시려, 아, 이 시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갑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치과에 시려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죠. 근데 찬 거에 시려서 오시는 분이 있고 뜨거운 거에 시려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자,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안 좋을까요? 찬 거. 혹시 다른 의견? 뜨거운 커피 먹을 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찬 거에 시리다는 거는 요 안에 있는 요 신경 있죠? 신경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병적인 상태가 아니라 아주 깨끗하고 정상이다. 그래서 찬 거에 시린 거예요. 그러니까 찬 거에 시리다고 이 신경이 망가진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이제 아세요. 뜨거운 국 같은 거 드시다가 또는 뜨거운 커피 같은 거 드시다가 인상 찌그러질 정도로 이제 뭔가 반응이 온다. 그거는 이 신경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계신 분이 아마 4천만 중에 3,900만 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 처음 알았습니다. 모르잖아요. 젊은 친구들도 다 모르고. 예. 사실은 뜨거운 거에 아프면은 일단 무조건 치과 가셔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거의 응급실 수준으로 가시는. 치아 치통 한번 아주 되게 겪어보신 분 계세요? 이가 진짜 너무 싫어서. 저는요, 좀 이가 한지 한 몇 개월 됐거든요. 예. 근데 이가 시려요, 지금. 찬물에 시려요. 예? 찬물에 시려요. 찬물에 시려요. 예. 처음에 어쨌든 치아를 깎아왔잖아요. 아까 치료하신 거 보면 치아를 이제 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 치아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깎을 때. 아프니까 걔가 민감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프니까. 시린 이의 원인은 과도한 칫솔질, 치주 질환 치료, 노화, 충치, 비위생적 구강 상태 등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질이 닿았을 때 이가 시린 증상은 치아 신경 손상 말기로 반드시 치과 내원 후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아 상실의 원인, 세균 덩어리, 치석. 제가 이제 한 10몇 년을 이제 환자를 보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충치는 치아가 빠질 정도까지 가기는 정말 웬만해서는 어렵습니다. 치아가 빠지는 대부분의 원인은 여기 보이시죠? 요 뼈. 이게 내려가요. 이게 이제 음식물을 자주 드시고 양치를 아무리 잘하시더라도 요 잇몸이랑 요 사이 있죠? 여기에 음식물이 좀 남습니다. 그게 요즘 어때요? 음식물 쓰레기 밖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딱딱해서 그 제거도 어렵죠, 정말. 안 벗겨져요.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이제 이건 안 벗겨지는, 그게 치석이라고 합니다. 치석. 근데 그게 세균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이 세균 덩어리가 이 뼈를 녹여요. 요게 독소를 내서 뼈를 녹여서 요게 반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치아가 흔들리면서 아버님들 좋아하시는,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질긴 거, 맛있는 거, 고기 이런 걸 못 먹기 시작합니다. 아프죠, 이제. 치아가 흔들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 와서 이 뼈를 다시 살리는 방법은 현대의학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시기 전에 여기 단계에 있을 때 정기적으로 잘 청소하시고 잇몸 관리 잘 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정말 이게 내려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신다면 지금도 치아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틀니만 쓰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요걸 알고 계시다면 남은 치아들을 조금 더 오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쌓이고 쌓여서 치아 상실의 원인이 되는 치태와 치석. 칫솔질로도 제거가 가능하지만 치태가 쌓이다 보면 세균이 잇몸을 상하게 해 염증과 입냄새를 발생하게 합니다. 치태로 시작된 염증은 치조골을 녹이고 결국 치주염 말기 상태에서는 치아가 흔들리게 됩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런 질병을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 같은 게 또 따로 있나요? 제일 안 좋은 건 치아의 이동이에요. 치아가 다 쓰러진다는 거. 그 빠진 쪽으로 다 모여요. 그리고 혀도 그쪽으로 가요. 커져요. 그러니까 모든 입안의 모든 게 그 빠진 쪽으로 다 모여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만 막아도 치아 안 뽑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까지 내려가면 이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스케일링으로 안 돼요. 요 잇몸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렇죠?
스케일링이 안 들어가요. 그때는 마취를 하고 잇몸의 찌끄러기를 제가 손으로 다 긁어내야 돼요. 잇몸 치료라고 합니다. 잇몸 치료. 치아 상실의 가장 큰 원인은 잇몸입니다. 이 잇몸 관리는 6개월에 한 번씩 가는 걸 꼭 추천을 드립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도 받으시고 요 뼈가 어디까지 왔는지 사진도 한번 찍어보시고 그러면 여기가 깨끗해지죠. 그런 상태를 꾸준히 관리하시면서 오래 해야 치아를 안 뽑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수석 같은 거 재정을 일을 버리지 않아요? 네? 치석을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네. 어이, 매일 해도 돼요, 어머니. 매일 해도 돼요. 예. 그게 스케일링이라는 게 여기를 뭐 갈아내는 게 아니라 초음파로 여기 붙어 있는 걸 떼는 거예요. 물론 맨날 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치석이 없으니까. 근데 좀 난 답답하다, 자주 낀다 그러면 3개월에 한 번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오늘 이거 절단할 것 같아요. 안 그래. 너무 잘해 이가 절단이. 이 치아는 전혀 건드는 게 아니에요. 진동을 주는 거예요. 진동. 띵 진동 있죠? 예, 진짜. 어, 이가 놀래죠. 어머님 제가 아까 어머님 겁이 많으시는 것 같은데? 겁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머님? 치아가 가장 단단한 네. 갑옷을 입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싹 없앴다, 청소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치아가 상실된 상태로 방치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치아들이 상실된 빈자리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치열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치아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6개월 주기로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만약 치조골까지 치석이 쌓인 심각한 경우라면 마취 후 수동으로 치석을 긁어내는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치아를 상실했다 해도 너무 걱정 마세요. 임플란트나 틀니가 치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씹는 즐거움을 돌려드립니다.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임플란트. 자, 어쨌든 자기 치아를 되게 오랫동안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피할 수 없게 이제 빼게 됐어요. 이제 너무 많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를 통해서나 이제 치아를 빼게 됐어요. 이제 치아를 뽑게 되면은 요즘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임플란트. 임플란트죠. 그래서 임플란트 해보신 분, 혹시 임플란트 하신 분 우리 어르신 있으세요? 손 한번 아버님 하셨을 거예요. 아버님 아까 제가 뵀죠. 예. 또 우리 어머님 중에서 임플란트 하신 어머님. 요 임플란트 뼈에 들어가는 거죠. 뼈에. 난 잇몸이 안 좋아서 임플란트 못 심어 이러신 분 되게 많죠. 잇몸이 아니라 임플란트는 뼈에 들어가는 거예요. 뼈. 치조골이라는 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뼈에 심어지는 게 이 임플란트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나무에서 보면은 뿌리. 뿌리. 그럼 저게 뿌리에다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여기 위에 이렇게 요거랑 비슷한 아까 시린데 영향을 주는 요 상아질이라는 거와 비슷한 모양의 어떤 이런 게 들어갑니다. 연결이 돼요. 나사로 이제 나사를 체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본을 떠요. 본을 떠서 이제 이렇게 치아를 만들어서 지금 쓰고 계신 겁니다. 임플란트의 치료 방법은 치조골에 나사로 인공적인 뿌리를 만든 후 그 위에 대체 치아를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선생님 예.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임플란트 치료 기간은 대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너무 다양하죠. 그래요? 짧게는 한두 달에서 길게는 1년 반? 이건 두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뼈가 얇으면 힘들겠죠. 이게 넓어야 좋은 뼈에 이렇게 싹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뼈가 조금은 튼튼하실 때 심으시는 것도 좋은 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뼈가 없을 때 말고도 임플란트 시술하기 어려운 상태가 분명히 또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요 아래턱에서는 여기 신경관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 신경관이. 그래서 요 신경관이 어디 신경을 하냐면 여기 입술살 있죠? 여기 살이랑 여기 살, 여기 감각을 담당하는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게 많이 내려가신 분은 이게 어떻게 세요? 엄청 가깝게. 그렇죠.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는데 제약이 있으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뭐 뼈 이식을 많이 해서 뭐 오래 걸리거나 힘든 쪽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신적인 질환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당이
아주 높으시다든지. 혹시 당 있으신 분들 좀 이제 어르신들 꽤 있으실 텐데 당이 높으면 요 잇몸이 취약해져요. 잇몸이. 당이 심한 급성당으로 오신 분들은 치아가 갑자기 멀쩡하다가 이제 흔들려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그럴 때는 빨리 치과도 오셔. 당 있다고 내과만 가시는 게 아니라 빨리 치과도 오셔서 치과적인 잇몸 치료도 꼭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임플란트는 자기 치아보다도 한참 못한 놈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머님. 원래부터 있던 인구, 자기 치아랑 조화를 잇고 있던 잇몸이라 이거를 되게 따뜻한 전문용어 부착신이라는데 되게 단단한 잇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균이 와도 버텨낼 힘이 있어요. 원래 자기 치아들은. 네. 근데 여기는 치아가 빠진 자리잖아요. 그렇죠? 치아가 빠졌어요. 치아가 빠지면 요 단단했던 잇몸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여기는 그럼 어떤 잇몸이 되냐? 되게 야들야들한, 되게 쉽게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방어막이 한번 무너진 그런 잇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신 곳은 자기 치아보다는 훨씬 약하다는 걸 꼭 인지하시고 요 주변 청소에 잘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똑같이 뼈 내려가요. 여기 들어가면 요거 뼈 또 내려가요. 아까 여기 내려가면서 치아 흔들리는 거 보여드렸죠? 임플란트도 이제 절반 이상 내려가면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요 사이 정기적으로 여기 청소하는, 자기 스케일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 전용으로 청소하는 게 다 있어요. 요즘은 요 사이를 임플란트 전용 스케일러로 이렇게 청소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치료 시 주의사항인데요. 신경 손상의 가능성과 성인병 환자의 경우 임플란트 전에 꼭 치과 진료가 필수입니다.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인데요. 1인당 평생 2개의 임플란트가 가능하고요. 전체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되니 유의해주세요. 자, 그럼 어떨 땐 임플란트가 좋고 어떨 때는 브릿지가 좋나요?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아주 튼튼한데 요 중간 것만 빵 깨지는 경우는 사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옆에가 너무 튼튼해요. 얘네들은 건드리기도 아까워요, 사실은. 너무 새 거라서. 그러면 이렇게 치아 깎으면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아깝죠. 그런 때 한해서는 무조건 임플란트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브릿지가 좋은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일까요? 조금 흔들리는데 뽑기는 아깝고 괜찮은, 그냥 밥은 먹을만 하고 얘네들도 좀 더 썼으면 좋겠고 그럴 때는 저는 브릿지를 좀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이미 한번 치아를 깎았으니까 그걸 다시 이렇게 깎는 게 아니죠. 기존 걸 벗겨내서 여기 이렇게 브릿지라고 그러죠. 다리. 얘네 둘이 3명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들지 않나요? 2명이서 3명의 일을? 그렇더라도 자기 치아를 조금 더 오래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금니는 힘을 되게 많이 받는 부위입니다. 힘을. 임플란트가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치는 힘에 제일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금니에 있을 때는 그 임플란트가 되게 힘을 잘 받고 좋아요. 아마 하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자기 치아랑 큰 차이 없이 똑같은 힘을 가하셔도 비슷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근데 앞니는 사실은 힘을 많이 받지 않아요. 미적인 게 더 강한 곳이고 사실 국수를 끊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이면 됩니다. 요 힘에는 임플란트 같이 강한 게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만 먹나요? 질긴 거 어떻게 먹어요? 찢어서 먹어요. 찢어서 옆으로. 이 옆으로 치는 힘에는 쥐약입니다. 정말 아주 약해요. 그래서 가급적 앞니 쪽에는 하나짜리 뭐 이런 거는 좀 상가하는 게 조금 더 좋다? 하면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임플란트를 해야 될 때도 있긴 하지만 조금은 앞니 쪽은 좀 더 많이 손실이 왔을 때 하시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와 브릿지의 차이점인데요.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알맞은 치료법을 선택해주세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또 다른 치료법은 뭐가 있을까요? 틀니, 제대로 알고 착용하자. 임플란트도 많이 하지만 틀니는 임플란트가 없던 시절부터 많이 쓰시던 거죠. 아니
할머님도 예. 잘 쓰고 계시고 그걸로 깍두기까지 드시고 계신데 자 옛날에는 이제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쓰는 전체 틀니가 있어요. 지금 할머님이 쓰시지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쓰는 전체 틀니 되게 불편합니다. 되게 불편한데 이상하게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은 너무도 잘 드세요. 이게 위아랑 아래랑 탁 맞는 그 조합이 잘 되는, 조합이 예. 너무도 좋으십니다. 틀니로 이렇게 좋으신 분들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저는. 예. 근데 보통은 불편해요. 보통은 10분 중에 8분은 못 드십니다. 깍두기 같은 거 절대 못 드시고요. 이게 틀니가 왜 불편할까요? 틀니가 왜 왜 불편하실 것 불편할까요? 같으세요? 입천장에 끼웠다 뺐다 이거 그렇죠. 그것도 그죠. 아버님은 참 그런 거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자기 게 아니라서. 자기 게 아니고 일단은 그리고 밥을 먹게 되면 힘이 가해지면 아버님 말씀대로 탈락률이 높아집니다. 위에 붙여놓으면 이 천장에다 뭐 붙여놓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우리 입천장에 아무리 이렇게 잘 본을 떠서 딱 해서 딱 만든다고 해도 그 음압으로 그 침과 거기에 있는 공간에 음압으로 이제 붙어 있는 건데 아무래도 밥을 먹거나 하면 조금이라도 균형이 무너지면 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건강상의 이유로 임플란트가 어려울 때 틀니를 사용하는데요. 틀니는 잇몸의 변화에 맞춰 주기적으로 교정이 필요합니다. 또 들뜨거나 덜컥거리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치과 치의학에서도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 안 떨어지게 할까? 물론 임플란트를 다 하면 좋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 일단 다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요 앞니 쪽에 앞니랑 작은 어금니 쪽에 요 한 4개 정도의 위에는 4개, 아래는 2개 최소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거기다가 이제 똑딱이 같이 만드는 것도 있고요. 자석을 붙이는 것도 있고요. 뭐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요거가 위에 입천장에 붙어 있게 하는 임플란트 틀니라는 것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틀니는 위쪽에 4개, 아래쪽에 2개 정도로 최소의 임플란트를 심어 틀니의 고정 장치를 만드는 치료법입니다. 보통 틀니를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의 욕망이 뭘까요? 제일 큰 욕망. 아버님 말씀하셨잖아요. 글쎄 뺐다 뺐다 하는 게 귀찮은 거. 귀찮으니까. 빼기 힘들어요. 연습해야 돼요. 여기 톡 하고 톡 이렇게 빼는 연습을 환자분들한테 한 30분을 시켜드릴 정도로 위에 4개 심은 경우에 되게 빼기 힘듭니다. 아래 2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4개나 2개로 틀니를 버티다 보니까 우리가 몇 개라 그랬어요? 이 치아가 28개죠? 위에면은 14개겠죠? 이 14개의 힘을 4개로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플란트가 수명이 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짧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래, 위에보다는 제가 이제 임상을 많이 오래 해보니까 아래 없으신 분들한테 아주 유용합니다. 아래 일반 틀니 쓰시다가 요거 2개 심고 요거 하신 분들 너무 잘 드세요. 진짜 깍두기도 다 드세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조금 일반 틀니와 임플란트의 중간 정도 되는 치료법으로서 요즘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임플란트 틀니라는 것도 있다. 다만 아까 좀 아쉬운 거는 보험이 안 됩니다. 이 임플란트 틀니는 보험이 안 돼서 보험에 대한 임플란트 2개는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거는 참고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꼭 됐으면 좋겠어요, 보험화가. 그리고 여기서 잠깐 치아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볼까요?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게 확실히 치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오히려 이쑤시개 하는 게 안 좋다, 아버님은?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 그래요? 나는 확실히 빼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게 쌓이는데, 노폐물이? 식후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것은 치아에 좋을까요? 이쑤시개는 사실 예전에 음식점마다 다 있었죠. 네. 이쑤시개 끝나고 다 이렇게. 네, 그렇죠. 이쑤시개 두께가 어때요? 두껍죠. 교정이라는 것도 치아를 움직일 때 조그만 힘으로 계속 이제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힘을 주는 겁니다. 치아 사이로.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얘네들이 벌어져 있어요, 치아들이. 그럼 더 많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 이제 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쑤시개는 가급적이면은 삼가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치간 칫솔 혹시 아세요, 아버님? 칫솔인데 이렇게 솔같이 생기신 거. 솔. 그거를 요거
사용해서 그 치아 벌어진 사이를 청결하게 해주시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으로 양치하면 치아 건강에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소금이 확실히 양치에는 좋다. 아, 이쪽에 보면 이게 흔들기도 이렇게 안 흔들려져요. 이렇게 개운하고. 아, 소금으로 닦으면 이가 흔들렸던 이가 안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러세요?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운해. 또 굵은 소금으로 막다가 이거 피가 나오네. 당연히 작은 거는 물에 금세 녹으니까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제 두꺼운 것들은 이게 녹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잇몸에 묻히다가 상처가 많이 나셔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피도 나오시고 그래서 그 정도가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더 같습니다. 건강이 더 좋을 것 같다. 치아 건강을 위해서 식사 후에는 이쑤시개보다 치간 칫솔을 사용해 주세요. 소금 양치는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치석 제거는 치약 사용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치아가 빠질 수 없는데요. 치아 건강을 미리 예방하는 생활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튼튼한 치아를 위한 생활 수칙. 잘 들으셨죠?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는 어르신들의 잇몸을 좋게 만들고 더 나빠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예방법에 대해서 또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딜 닦는 게 중요하면 요 치아와 잇몸 사이 있죠. 여길 닦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렇게 닦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잇몸 치주 질환자, 잇몸 자주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시는 분들은 요 잇몸 사이 진동을 주시면서 이렇게 좌우로 아니 앞뒤로 주시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요 잇몸 구석구석 치아 사이사이가 다 청소가 되십니다. 보통 이제 음식물 끼시면 아까 이쑤시개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이쑤시개 얘기. 이쑤시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치아 사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음식물은 빼야겠죠. 음식물 껴있으면 그거 얼마나 귀찮습니까? 힘들고. 그래서 그때 빼는 방법 중에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요 치아 사이 구멍이 커져요. 여기 사이가. 그렇죠. 지금도 많이 커지셨죠. 치간 칫솔을 어금니 쪽에 사용하실 때는 보통 앞니 쪽은 치실을 많이 사용하시고요. 어금니 쪽은 요걸 많이 쓰시는데 요걸 살짝 꺾어주세요. 60도. 또 맨 끝에 치아 사이를 할 때는 90도 가까이 이렇게 꺾으셔서 그 다음에 요 앞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야 실제로 잇몸 마사지 효과도 있고 정확하게 음식물을 빼내실 수가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를 진동시키듯 닦아주는 것이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치간 칫솔을 치아 사이에 직각으로 넣어 위아래로 닦아주세요.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 주기적인 치석 제거, 올바른 칫솔질과 잇몸 관리, 그리고 치실, 치간 칫솔 사용 등의 생활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물꽃마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당부의 말씀. 네. 본인이 어떤 치과를 다니시든 간에 그 치과에 정기적으로 오래 다니시고 정기 검진 그게 치아 건강에는 최고로 좋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 마을분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명강연 감사합니다. 농촌의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한 특급 강연. 농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명의보감은 계속됩니다.